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포인트 점검해 볼 텐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두 분과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AI가 이끄는 시장 고금리 상관없다. 지금 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장주인 반도체 엔비디아는 정말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강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장 분석이 딱 알맞을 것 같은데요. 네, 정태근 이사님, 그러면 엔비디아의 상승 이유,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세요. 금리 걱정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3월 이후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는 1000비대 얘기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900 부근에서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다음 주 가서 추세적으로 다시 간다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금리 우려 해소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애플의 AI 전형, 맥라인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생산 물가 지수가 잘 나온 건 맞지만 지금 어쨌든 CPI 같은 경우는 3%의 정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2.4% 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PI 같은 경우는 3% 아래쪽으로,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2% 아래쪽으로. 여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2% 정체된 게 아니라 2%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해야 아마 금리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데이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가 나오면서 일단 엔비디아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요. 다만 크게 상황을 보셨을 때는 물가가 아직까지 끈적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 팀장님도 역시나 금리 인하 때문에 엔비디아의 간밤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게 일단 맞죠. 근데 저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CPI 발표하고 CPI 발표 전후로 위원들 발언 나왔고, 이제 PPI가 발표됐는데 PPI와 관련된 미국 위원들 발언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점도표는 아직 변화가 없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가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다른 쪽에서 좀 허파에 바람을 넣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과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있고, 아직 연준은 기준금리를 완벽하게 인하를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PPI 이 정도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영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조금 허파에 바람 넣어준 게 아닌가 판단돼. 당연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동결한 건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영국에서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될 것 같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의아해요. 아니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유럽에서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투자분들이 반응을 한다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발맞춰서 투자 뉴스 해주고, 애플도 자신들의 맥에 AI 반도체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그걸 봤을 때 내 생각보다 이 성장주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금리 인하는 그렇게 기대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주가랑 움직이고 이거 수급 좋으니까 베팅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애플에서 중국을 손절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애플에서 중국 공장을 빼고 차세대 생산기지를 인도로 갖고, 여기서 전 투자 인사이트를 제 개인적으로 또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애플이 중국 공장을 빼가지고 인도로 갔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랑 반사 이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네.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사이익을 가질지는 봐야 되는데, 연결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진출했죠. 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연결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중국 공장을 매각했으면 다른 데도 공장을 챙겨야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어디다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인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좀 그런 기대감. 이게 왜냐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도 확정된 게 없어요. 하나도 확정된 게 없지만 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언정 투자분들이 부정보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겁을 드릴 필요 없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만약에 개인이 막 반도체 와가지고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끌어올리고 막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끌어올렸으면은 제가 진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저 혼자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매매는 좀 일부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더해서 애플 관련 소식까지 함께 기술주들의 상승을 체크를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AI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섹터들이 이제는 많이 좀 부각이 돼서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AI 관련 섹터들 가운데 저희가 원픽 섹터를 꼽는다면 이사님은 어디 쪽을 꼽으시겠어요? 그거는 거의 답정너 아닌가요? HBM? 아, 그쵸. 그죠? 네. 이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CXL도 그렇고 뭐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물론 AI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은 기술의 어떤 형태, 다른 형태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럼 엔비디아 들어간 AI 가속기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HBM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리기판 좀 식었잖아요. 그 유리기판하고 그쪽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젠순왕이 거의 바둑판 같은 이렇게 큰 이제 가습기 기판을 갖고 나왔잖아요. 네. 그게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에 있는 기판 위에다가 그다음에 CPU만 들어갔다라면 그 CPU에다가 디램에다가 디램 이제 HBM 바뀌었죠. HBM에다가 그다음에 GPU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탑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플라스틱 기술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휨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유리 기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HBM이 2023년부터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단위 HBM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SK하이닉스가 전체 디램 매출 대비해서 HBM 비중 20%가량 20% 상회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디램 5개 파는 거하고 HBM 1개 파는 거 똑같은 효과가 되거든요. 근데 20%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 나왔던 디램 매출의 100%를 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뭐 HBM은 얘기 많이 들었을 거니까 그거 좀 논의를 하고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골드만삭스나 지금 JP모건 이런 월가 은행 쪽에서 뭐 투자은행이나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엔비디아가 너무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3월달 이후에 지금 $1,000 돌파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관련된 AI 관련주를 찾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4월 7일 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는데 뭐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BOA 여러 가지 이런 주요의 IB들인데 위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시아 쪽의 이 관련 기업들이 대만의 TSMC 그리고 폭스콘,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삼성전자가 정말 미친 듯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마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찾는 이유가 또 이게 소위 말하는 투자지표 있잖아요. 퍼. 엔비디아하고 MS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30배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지 방금 말씀드린 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12배에서 19배 정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퍼가 한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BM 섹터 꼽아주셨고요. 반대로 해외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 종목들을 찾고 있다. 이런 뉴스를 또 재밌게 소개를 주셨네요. 그러면 손 팀장님은 AI 이제 sek터 중에서 HBM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 섹터 보실까요? 절반 정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 점상 방송 중이가지고 대본을 작성 못했는데 이사님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포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HBM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그나마 HBM 실적이 나오니까 그쵸.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HBM을 주목을 해주시고 이제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 기술 발전했다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탄력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나 이렇게 많은 다양한 테마를 찾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 뉴로모픽을 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CXL이든 HB든 온디바이스 AI든
엄청 경기가 얇아요. 어떤 한 종목이라고 해서 이게 HBM만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HBM이면서도 CXL이면서도 막 온디바이스 A 하면서도 뭐 뉴로모픽이다 이런데 그 중에서 저는 개념이 가장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AI 어떤 플랫폼이나 데이터 센터를 고려할 때 뭐 어떤 뭐 CPU나 GPU나 SSD나 뭐 낸드 플래시 이걸 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개발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뇌를 모사해가지고 어떤 CPU나 GPU, SSD, 램을 모두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칩에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CPU랑 램을 합친 거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GPU랑 낸드 플래시까지 합친 거를 뉴로모픽 반도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저도 이제 열심히 사진 보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논문 한 거표지 첫 장 정도 읽었는데 개념이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기술 개발한다는 거는 동일한 성능을 부피를 줄이면서 이제 데이터 감사업이나 이런 것들 차폐를 하면서 기술 개발될 건데 완전히 허무맹랑하다는 생각 안 듭니다. 지금 보면은 카이스트에서 뉴로모픽 AI용 반도체 소재를 개발해서 네이처에 게재했다고 하니까 네. 아직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지만 그 뉴로모픽 반도체를 위한 소자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 리포트 읽어보시면 이게 상용화가 당장 6개월 안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확실히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HBM 쪽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어떤 성장성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성장성에 약간 발목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 뉴로모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까지 같이 보시려면 HBM 섹터 보시고요. 이 기대감을 또 먹고 사는 게 주식이니까요. 그쪽으로는 뉴로모픽 반도체를 관심 섹터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팀장님, 정 이사님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뉴로모픽 반도체는 이제 손 팀장님 얘기하셨는데, 네. 종목은 제가 에이징랜드. 뉴로모픽 관련주 아닌가요? 맞아요. 에이징랜드가 돼버렸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TSMC하고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네. 일단 TSMC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원래는 이제 세 군데였거든요. 2030년까지. 근데 6곳을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TSMC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엔비디아 얘기하게 되면 하이스 TS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TSMC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에이징랜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TSMC 공식 협력사거든요. 그래서 네. 파운드리 쪽으로 공식 협력사인데 이게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솔루션 전부 제공을 하게 되면서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TSMC가 미국에 가듯이 또 신규 고객사 확보라든지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 또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로모픽은 요 얘기만 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뉴로모픽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공학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이 좀 힘들긴 한데 이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자율주행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뇌로 판단이 사람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예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나는 확률이 몇 %가 될까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던 네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 코끼리를 모르더라도 사람은 이게 위험하다는 그 인지를 하고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뉴로모픽 반도체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처럼 앞에 코끼리가 있으면은 이 코끼리라는 동물을 모르더라도 이거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차량을 제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뉴로모픽 반도체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 뉴로모픽 반도체 비슷한 어떤 그 솔루션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그것을 하려고 이제 카메라하고 방금 말씀드린 뉴로모픽 반도체 같은 그런 그 시스템하고 이런 걸 합쳐서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라이다를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네. 같은데 아직까지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상상 단계에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네. 사람처럼 정말 자율적으로 이제 학습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에이징랜드 오늘 TSMC 협력사라는 점 부각을 주셨고요. 뉴로모픽 반도체 자체가 이 칩이 뉴런, 그러니까 신경을 연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감 단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에이징랜드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손 팀장님, 그러면 앞서서 이제 정 이사님이 뉴로모픽 쪽으로 가져가셨는데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사님 배고프니까 짧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또
근데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딱 그냥 이 뉴론픽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 가지 CXL도 있죠. 관련이 있고 H밴도 관련이 있고요. 이사님 말씀하신 에이징랜드도 팹리스 관련주, 뭐 CXL 관련주, 뭐 파운드리 관련주, TMCS 관련주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곁다리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 기간주적이 이미 거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HBM3를 설계하는 기술,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뉴로모픽 반도체에 필요한 설계 IP 관련해서도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해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컴포저음을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이 업체들한테 의뢰를 할 건데 이 컴포지엄 안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IP 기반 기술에 상당을 하기 때문에 HBM이나 AI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IP 설계 자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고요. 오늘 네. 거래대금 실리면서 60일선 돌파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림목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반등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7% 좀 넘게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여러 가지 테마로 묶이기도 하고요. CXL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모멘텀이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눌림목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에서 핫한 반도체에 대해서 종목까지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